인간의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23시간 59분 동안 사바나 초원에서 사냥하고 채집하며 살았습니다. 도시를 짓고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을 쓴 건 마지막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수만 년에 걸쳐 천천히 바뀌는데 세상은 100년 만에 너무 빨리 변해버린 거죠.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를 진화적 지체라고 부릅니다. 결정장애. 넷플릭스 앞에 앉았습니다. 1시간째 메뉴만 보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좋아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못 고를까요? 심리학자 베리 슈와츠는 이걸 선택의 역설이라 불렀습니다. 원신에는 선택지 3개짜리 세상에서 설계됐습니다. 먹거나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뇌는 계산을 포기합니다. 원시에 머물러 있는 뇌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현재 편향. 마감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가 미래의 보상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선 이걸 현재 편향이라 부릅니다. 원시 인류에게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를 먹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뇌가 그대로 현대에 왔다는 거죠. 학점도 연봉도 건강도 전부 나중 일로 느껴집니다. 미루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뇌가 아직 수렵 채집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가면증후군. 승진했습니다. 근데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죠. 심리학에선 이걸 가면증후군, 즉 임파스터 신드롬이라 부릅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원시 부족에선 너무 튀는 사람은 위험했습니다. 질투를 사면 무리에서 쫓겨났고 혼자는 곧 죽음이었죠. 뇌는 그 공포를 아직 기억합니다. 너무 잘나 보이면 위험하다는 경보가 성공할 때마다 울리는 겁니다. 뇌가 오래된 생존 본능을 잘못 발동시키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불안은 나약함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팝콘 브레인. 영화를 틀었습니다. 5분 만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쇼츠를 1시간째 넘기고 있습니다. 원시 인류에게 새로운 정보는 생존 치트키였어요. 저 너머에 뭔가 있을지 몰라. 새로운 자극을 발견할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뿜었습니다. 문제는 숏폼 알고리즘이 이 본능을 정확히 해킹했다는 겁니다. 영상을 넘길 때마다 뇌는 새먹이 발견이라고 착각하죠. 도파민이 계속 나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뇌는 느린 자극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대화도 독서도 영화도 너무 느려요. 현실이 지루해지는 거죠. 뇌가 튀겨지고 있는 겁니다. 팝콘처럼요. 나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된 중독입니다. 운동 혐오, 에너지 보존 본능.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3번 갔습니다. 그리고 안 갑니다. 의지가 약한 걸까요? 아닙니다. 뇌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원시 인류에겐 칼로리는 생존 그 자체였어요. 아무 이유 없이 뛰는 건 말 그대로 자살 행위였죠.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이 명령이 뇌에 새겨졌습니다. 그 뇌가 그대로 현대에 왔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뇌는 외칩니다. 지금 왜 칼로리를 버리고 있어? 운동이 싫은 게 아닙니다. 뇌가 생존 모드로 저항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본능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공포. 사람은 거미를 보면 무서워하죠. 그러면서 차 앞에선 무단횡단을 합니다. 공포 회로는 진화의 산물입니다. 거미, 뱀, 높은 곳. 수백만 년간 인류를 죽여온 것들이죠. 뇌는 이것들을 본능적으로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자동차는 겨우 100년 된 발명품입니다. 뇌의 공포 목록에 등재될 시간이 없었어요. 진화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공포가 있다면 의지로 극복할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겁니다. 던바의 수. 사회적 용령 초과. SNS 팔로워가 3,000명입니다. 근데 연락하기 싫습니다. 그냥 잠수를 탑니다. 인류학자 로빈 던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실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한선은 약 150명입니다. 그 이상은 뇌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원시 부족의 평균 규모가 정확히 그 정도였습니다. 뇌는 150명짜리 세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잠수를 타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용량 초과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번아웃. 퇴근했습니다. 몸을 쓴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소파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원신뇌의 스트레스 반응은 사이클로 설계됐습니다. 위협 발생, 아드레날린, 도망, 위협 소멸, 경보 해제. 즉 육체적으로 달리는 행동을 하고 난 뒤에야 경보를 해제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람들이 회사 책상에서 꾹 참는다는 거죠. 뇌는 경보를 끄지 못한 채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합니다. 이는 자연히 뇌의 번아웃으로 나타납니다. 퇴근 후 억지로 운동을 한 뒤 오히려 몸이 개운해지는 듯한 기분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가짜 태양. 자기 전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어느새 새벽 3시입니다. 뇌는 빛으로 시간을 판단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잠을 유도합니다. 수백만 년간 이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문제는 뇌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한낮의 태양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밤 12시에 뇌는 명령합니다. 지금 정오야, 자지 마. 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멜라토닌이 차단된 겁니다. 의지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SNS 우울증, 경쟁 규모의 오류. 인스타그램을 열어봅니다. 누군가는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더 날씬합니다. 내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원시 인류의 비교 대상은 많아야 150명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잘 지내면 충분했습니다. 뇌는 그 규모에 맞게 설계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80억 명입니다. 그것도 모두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마치 나를 제외한 149명이 모두 나보다 잘난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뇌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비교에 던져진 겁니다. 애초에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